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종종 귀신을 봤어요. 우리 집이 청주에서 대대로 무속인을 하던 집안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무당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엄마가 무당인 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꾸 뭘 본다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그게 귀신인지도 몰랐는데 조금 더 자라고서야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종종 으슥한 골목길이나 저녁에 놀던 놀이터에서 말없이 있는 사람들을 보곤 했는데 조금 크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걸. 하루는 또 귀신을 보고 엄마에게 달려갔더니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알았구나.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도 별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하나 보다. 뭐 특별한 것도 없는 일이야. 너는 남들이 못 보는 걸 좀 더 예민하게 보는 거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엄마가 종종 놀이터에 따라 나오셨는데 물끄러미 어딘가를 보실 때가 있었어요. 시선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귀신이 있었죠. 그래도 귀신을 보는 것까진 어떻게 견디겠는데 자라면서 점점 몸이 약해졌어요. 툭하면 온몸이 으스스하고 식은땀을 뻘뻘 흘렸는데 특히 밤에 으슥한 곳을 돌아다니면 그렇게 등골이 서늘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플 때가 많았죠. 애쓰지 말고 그냥 엄마 길을 이어받아. 나도 그랬어. 너처럼 안 아픈 데가 없었어.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좀 낫더라. 그러나 저는 엄마와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용하다는 다른 무당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뭘 이렇게 많이 달고 왔어? 네? 많이 힘들었겠네. 와서 앉아봐. 저는 그 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진짜 무당 돼야 해요? 아니, 꼭 할 필요 없어. 근데 조심은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집안이 대대로 신을 모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너는 남들보다 더 잘 붙어. 귀신이요? 음, 그러니까 으슥한 데 다니지 말고 밝은 데서 햇볕도 자주 쬐고 그래. 그게 다예요? 저 진짜 무당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니네 집이 신을 모시고 있잖아. 그런 환경이 있으면 너한테는 계속 붙지.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돼. 너한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야. 그날 저는 햇빛만 골라다니며 걸었어요. 걷는데 심란하더라고요. 엄마는 이미 무당인데 엄마 곁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아플 거라니 저는 결국 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엄마에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난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이것만이 살 길인 것 같아. 엄마는 제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가야 산다는 말은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차라리 엄마의 가업을 물려받길 바랐던 거죠. 홀로 나온 세상은 참 각박했습니다. 저처럼 어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르바이트를 여러 탕 뛰면서 돈을 버는 일뿐이더라고요. 그래도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귀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제가 지내던 고시원이 골목 으슥한 데 있었다 보니 종종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는 순간도 있었지만 쌓인 피로 앞에서는 귀신도 힘을 못 쓰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 쓰러지듯 잠들었고 분명 피곤한 나날이었는데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쌓이자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시원에 다달이 쓰는 게 아깝던 차에 잘 됐다 싶었죠. 젊은 아가씨가 집도 없이 고생이네. 집은 있어요. 그냥 제가 나와서 사는 거예요. 아, 그럼 부모님하고 연락도 하고 지내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런, 외로웠겠네. 내가 위로해 줄게. 첫날부터 반말을 찍찍하는 사장님의 태도가 좀 별로긴 했지만 이미 그런 대우를 많이 받은 뒤였어요.
저는 그저 다달이 반값이 안 나가서 좋았죠. 일도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몸 위로 뭔가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잠결에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바퀴벌레인가 싶어서 눈을 번쩍 떴는데 눈앞에 사장님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있었거든요. 아,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위로해준다고.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봐. 원래 사람끼리는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살아야 덜 외로운 거야. 이거 나요. 저는 한밤중에 사장님께 겁탈을 당할 뻔했고 자던 차림 그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귀신이 무서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엄마에게 가야 하나 울면서 걷고 있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겉옷도 없이 자던 차림 그대로 나왔다 보니 돈도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앞으로 백화점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추위를 피하려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여긴 좀 낫네. 그래도 바람이 안 부니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있어야겠다. 이게 얼마야? 그러면서 주차된 차 뒤편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웬 할머니가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외투도 없이 있었다 보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몸을 숨겼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겁니다. 할머니! 저는 놀라서 그 할머니에게 달려갔고 급한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여기요! 누구 없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제 소리를 들은 경비 아저씨가 뛰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119가 도착하기 직전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구조대원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보호자 되십니까? 그게...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쓰러졌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같이 가줄래요? 내가 지금 보호자가 없어서. 네, 그럴게요. 어차피 갈 데도 없겠다. 할머니도 살펴드릴 겸 병원에 있으면 더 따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병원으로 갔고 할머니는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도 무탈한 상태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담? 해야 할 일은 한 건데요, 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병원까지 와줬잖아요. 근데 왜 외투도 없이 있어요? 나 때문에 놀라서 두고 왔나? 거기 두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두고 왔어요. 사실 제가 집을 나와서 혼자 산 지 몇 년 됐거든요.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까 자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봉변이라니? 자는데 사장님이 제 몸을... 아유, 세상에 그런 몹쓸 사람이 있나? 너무 놀라서 뛰어나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못 들고 나온 거 있죠. 날 밝으면 짐은 챙겨서 와야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요. 직원들 다 출근하면 가보려고요. 그럼 주차장에는... 너무 추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할머니를 발견한 거고요. 아이 세상에, 아가씨한테는 위기였지만 나한테는 행운이었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심성이 참 착하구만. 혹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갈래요? 네? 아니에요. 식당에서 짐 찾으면 다시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아이,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거든. 마침 한 명 더 고용하려던 참이었는데 와서 일하면 어떨까 싶어서 당연히 숙식도 제공하고요. 정말요? 저 때문에 갑자기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말 아니에요. 우리 집이 좀 큰데 얼마 전에 가사 도우미 한 명이 일을 관둬서
한 분이 혼자 다 하느라 고생이 많거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나도 좋고.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실 저는 오늘 밤만이라도 신세를 질 수 있으면 감사하긴 하죠. 아가씨 짐은 내일 우리 집 기사더러 갖다 달라고 합시다. 정말요? 근데 그 사장이 건드린 건 증거가 없죠? 증거가 있어서 처벌을 받게 하든 할 텐데. 네, 제가 잽싸게 빠져나온 터라. 잘했어요. 그렇다고 증거 남기려고 나쁜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덕분에 나도 살았네. 할머니를 따라 도착한 집은 그야말로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그럼 아까 백화점에서 나오신 게... 오늘 VIP 행사가 있었거든. 피곤해서 일찍 나온다는 게 그만 무리를 했더니 갑자기 쓰러졌지 뭐야. 그럼 기사님은... 원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늦어지길래 먼저 가라고 했지. 나도 운전할 줄 알거든. 꽤 잘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운전한 차 타고 왔잖아요. 어땠어요? 엄청 편했어요. 운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카레이서가 됐을 텐데. 어머, 할머니 꿈이 카레이서였어요? 에, 어릴 때 부모님 몰래 카레이서 훈련 받다가 걸려서 머리가 빡빡 밀릴 뻔했어. 그 후로는 한동안 방에서 갇혀 지냈다니까. 부자라고 마냥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 부자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을 안내받았고 그날부터 할머니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기사 아저씨가 제 짐을 다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짐 안에 웬 봉투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사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기사님, 근데 이 봉투는 뭐예요? 저는 그 식당 사장이 주는 대로 받아만 왔습니다. 그래요? 안을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일한 일당이라고 쳐도 훨씬 많아서 좀 이상했는데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어이가 없다는 듯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실수가 있으니까 위로금으로 더 넣었나 보네. 한마디로 입 다물어 달라 이거지. 입 다물긴 무슨... 제가 아까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문자 돌렸어요. 제가 식당 나간 이유. 잘했어. 참고 살 거 없어. 행여나 그 식당 사장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말해. 이제부터는 내가 보호자다 생각하면 돼. 솔직히 할머니 말씀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릴 때 집을 나오는 바람에 늘 혈혈단신으로 살았는데 가족처럼 대해주시니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저 이래봬도 성인이에요.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안전하게 잘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시집 가. 내가 필요한 건 다 해줄 테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잘 모아서 가야죠. 그래. 그럼 성인이니까 다른 아줌마들 부르는 것처럼 호칭을 만들어줘야겠다. 고향이 어디야? 청주요. 좋아.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할 땐 청주댁이라고 부를게. 알겠지, 청주댁?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회장님이셨어요. 늘 몸이 아프셔서 방에만 계셨는데 할아버지 식사는 주로 할머니께서 직접 챙기시더라고요. 사모님 댁에서의 일은 저녁 식사가 끝나면 바로 퇴근이었어요. 그 집에서 숙식 제공받으며 지냈는데도 저녁에는 무조건 자유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정리가 끝난 뒤에는 집을 나오느라 다 하지 못한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원에 다닌다고 하자 사모님께서 카드를 내미셨어요. 이걸로 학원비 내. 아니에요. 월급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거야 일 안 삭시고. 카드는 좀 그런가? 그럼 여기 현금. 정말 괜찮아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기특해서. 어떻게 공부할 생각을 했어? 나중에 엄마 만나면 잘 지내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제라도 얼른 만나. 나중에요. 그렇게 저는 재벌집 사모님을 구해드린 이후로
그 집 가정부가 됐어요. 그 집 가정부가 된 지 1년 후 어느 날 사모님이 내 방문을 열더니 부탁했습니다. 청주댁, 우리 영감이랑 하룻밤만 같이 보내. 차마 제 인생을 구제해준 사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응했더니 내 인생이 대박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사모님, 그건 좀... 부탁이야. 한 번만 우리 영감이랑 하룻밤만 보내줘. 사모님의 부탁이 영 이상했지만 일단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픈 회장님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운 채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니, 대체 여기서 나더러 뭘 하라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옆에 웬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 막았어요. 설마 사모님이 저 여자가 있는지 보라고 한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방을 나가서 사모님께 갔습니다. 사모님, 설마 그래서 절 들여보내신 거예요? 왜? 뭐가 있었어? 네, 웬 젊은 여자가 회장님 곁에 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왜 그걸 저한테 보라고 하신 거예요? 청주댁이 종종 집안 얘기 해줬었잖아. 엄마도 무당이시고 집안이 대대로 무속인이라며. 그렇긴 하죠. 나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 기억나? 네. 사실 청주로 갔었어. 네? 청주에 간 김에 혹시 청주댁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수소문 해보니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집안 대대로 무당이었으면 그 집밖에 없다면서. 우리 엄마 보신 거예요? 보자마자 알겠더라. 엄마랑 아주 붕어빵이던데. 어릴 땐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싫지 않네요. 어릴 땐 왜 싫었어? 엄마가 저한테 자꾸 엄마처럼 무당이 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더라. 사실은 딸 얘기도 다 해주셨어. 제 얘기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청주댁 내가 데리고 있다고 다 말씀드렸어. 정말요? 그랬더니 좀 안심하시더라고. 그리고 상담도 받았고. 그 순간 잠깐 잊고 있었던 회장님 옆에 젊은 여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를 생각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혹시 방에 있는 그 여자 때문이에요? 우리 부부한텐 늘 근심거리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가 회장님 방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몸이 계속 안 좋은 게 그 애 때문이 아닌가 싶어. 네? 병원에서는 나이는 좀 드셨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잠깐, 설마 저 안에 있는 그 여자 귀신이에요? 그런 거 같아. 정말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사실 청주댁 어머님께 남편 이야기를 했더니 물으시더라고. 혹시 집안의 제명을 다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있냐고. 설마 있어요?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 한밤중에 아주 으슥할 때 청주댁을 그 방에 들여보내보라고. 네? 우리 엄마가요? 그럼 청주댁에 뭔가를 볼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더러 영감님이랑 하룻밤만 같이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청주댁 어머니께서 청주댁한테는 미리 말하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하셔서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제가 무서워하는 걸 알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 그렇다면 미안해. 제가 어릴 때 귀신을 자주 봤거든요. 엄마가 무당이었다 보니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집도 나온 거고요. 어머니께도 얘기 들었어.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일을 또 시켜서 미안하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청주댁은 무섭겠지만 사실 나는 딱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 혹시 따님이세요? 수년 전에 행방불명된 딸이 있었어. 네.
내가 임신이 늦어져서 늦둥이로 태어난 고명 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거야. 어디에서도 애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지금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될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정말. 그래주면 정말 고맙지. 사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요. 당연히 해야죠. 그럼 우리 영감방에서 하루만 같이 있으면서 말 좀 걸어줄 수 있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 있느냐고.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래.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전혀 없어. 더더구나 청주댁도 봤다며. 우리 딸이 아파 옆에 있는 거. 네. 솔직히 귀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비로소 무당 엄마를 떠나서 자유를 좀 얻었나 싶었는데 다시 귀신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 제가 해볼게요. 그럼에도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다시 영감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영감님이 아까와는 다르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그 딸 귀신이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슬쩍 불러봤는데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따님을 엄청 찾고 계세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시다고 해서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전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딸 귀신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렸고 영감님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저기요. 그렇게 조금 더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순간 확실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 번 다시 말을 걸었지만 저를 안 보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사모님께 갔습니다. 들었어? 사모님은 거실에서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아니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저를 안 봐요. 그래도 계속 걸면 돌아보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해요. 혹시 따님이 사라진 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날 차 끌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었어. 그래요? 뭐가 이상한데, 응? 가까이서 보니까 따님이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젖어 있다고? 네, 머리부터 옷이 다 쫄딱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물에 빠진 거 아닐까요? 물에 빠졌다고? 그래서 어디서도 발견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딸이 그때 친구들이랑 바다에 간다고 해서 바닷속부터 그 인근을 다 찾아봤는데도 딸이 몰고 간 차도 딸도 발견이 안 됐어. 혹시 가는 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 가는 길에 물이... 그 순간 사모님께서 뭔가 떠올랐다는 듯 손뼉을 치시더라고요. 맞다, 저수지. 저수지요? 딸이 사고 난 지점에 가면서 여러 번 봤어. 가는 길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근처야. 그 저수지에 빠졌을 거라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요? CCTV 상으론 딸이 차를 몰고 그 지역을 벗어났었거든. 저는 급히 그 저수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저수가 꽤 커서 이쪽 지역 말고도 다른 쪽 지역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 사모님은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저는 아픈 영감님 대신 사모님과 경찰을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안을 살펴본 경찰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정말 차가 있어요. 네. 세상에 이걸 놓쳤네요. 이분 말씀이 맞았어요. 사모님 댁과 반대편 저수지였어요. 세상에. 조사 결과 사모님의 딸은 가는 길에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잃는 바람에 주변은 온통 캄캄했고 평소 봤던 저수지 방향이 아니었다 보니 사고로 차가 물에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단순 사고라는 거네요. 예, 그리고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보관 중입니다.
차에서는 빠져나왔던 것 같은데 저수지에서 탈출을 못해서 그만 병구를 당하신 것 같아요. 불쌍한 내 딸.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먼 데서만 찾고 있었네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살펴보려다 오히려 금방을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신고한 시점이 딸이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서였잖아요. 발견했어도 이미 늦었겠지만 이제라도 애를 찾았다니 다행입니다. 보시겠어요? 사모님은 홀로 딸을 보러 가셨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귀신들이 이렇게 다 사연이 있었겠다 생각하니 무서워만 했던 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딸을 보고 나온 사모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맞대. 힘드셨죠? 우리 딸이 더 힘들었겠지. 정말 고마워. 청주대가 없었으면 누가 우리 딸을 발견해 줬겠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래도 제가 무당 딸이라 아는 게 좀 많잖아요. 일단 장례 잘 치러주고 나면 회장님 아프신 것도 좀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영감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이제 말씀드려야죠. 그래야지. 그날 사모님 댁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특히 사모님 딸을 기억하는 오래 일하신 아주머니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회장님은 제 얘기에 침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 딸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무래도 낮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장례 치러주면 사라진다고요. 아무래도요? 좋은 곳으로 가겠죠? 그래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회장님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계속 아프셨던 이유도 따님이 계속 옆에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픈 거였다면 나는 괜찮아요. 내 딸이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회장님이 약한 소리만 계속하자 사모님이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애가 구천을 떠돈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집이 없어서 계속 떠돌고 있는 거잖아. 애를 보내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집이잖아. 그래서 와 있는 거지. 우리 애는 이제 같이 살 순 없는 거야. 가서 편안해져야지. 그래서 잘 보내줘야 하는 거고. 그래야 나중에 좋은 데서 만나지. 나는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해. 나 죽을 때까지 우리 애 못 찾을까봐 얼마나 겁났는데. 우리 애만 여기 두고 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당신 말 듣고 보니 맞네. 우리 딸 이제 편하게 보내줘야겠네. 얼마 후 사모님 따님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저도 곁을 지키며 도왔는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을 볼까봐 장례식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각오하고 간 거였는데 의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신기하더라고요. 조문객에게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던 그때였습니다. 딸. 익숙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엄마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도 말랐네. 내가 못 살아 정말. 엄마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으며 와락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이처럼요. 힘들었지? 진짜 힘들더라. 엄마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나까지 키웠어? 자식이니까 키웠지. 사랑하니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미안한 줄은 알아? 무당 엄마 싫다고 질색을 하고 집 나가더니. 지금도 무당될 생각은 없어. 알아. 그러니까 날 보러도 안 왔겠지. 나는 늘 거기 있었는데. 사실 엄마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내가 엄마 집에 있는 한 계속 귀신을 볼 거라고 하더라고. 나도 알고 있었지. 엄마는 아직도 내가 무당 됐으면 좋겠어? 아니, 무당으로 사는 건 뭐 쉬운 줄 알아? 신내림 받고 귀신을 안 본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어.
그러면서 엄마는 왜 나한테 방법 안 가르쳐줬어? 너는 진짜 무당돼야 할 애들에 비하면 상태가 심하지도 않았고 일단 성년이 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한 거지. 정 그러면 너도 무당해라 이러면서. 그럼 엄마도 내가 무당 되길 바랐던 건 아니야? 자식이 무당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냥 맘 편히 먹으라고 한 소리였는데 그렇게 집을 나갈 줄 누가 알았겠니? 무당이 그것도 모르나? 날 떠나 살 건 알았지만 네가 때를 당겨서 나간 거야. 못 맞춰놓고 내 핑계는? 그래, 네 엄마를 무능한 무당 만들어서 참 좋겠다. 저는 장례식장 밖에서 엄마와 못다한 회포를 풀었고 엄마와 다시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어요. 난 귀신 보는 게 무서워서 남의 장례식장도 안 가던 애였잖아. 근데 여기서 귀신이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신기해. 있긴 있는데 이제 너도 많이 약해진 거지. 엄마랑 떨어져 살아서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사모님한테는 왜 내가 귀신을 볼 거라고 한 거야?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특히 으슥한 밤이면 더더욱. 그리고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많이 아프다며 딸 귀신이 붙어서일 가능성이 크니까 네가 잘하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못 봤으면? 못 봤으면 내가 와서 봐줬으면 됐겠지. 아, 그러네. 별 걱정을 다 한다. 무당 엄마 두고.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 내가 매일 집에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매일 기도도 드렸어. 너한테는 붙지 말라고. 내가 평생 정성껏 모실 테니까 우리 딸은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너 성인 되면 주려고 적금도 붓고 있었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집을 나가? 그래도 나 검정고시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어. 사모님께 들었어. 잘했네. 엄마한테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한 거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래도 신수가 훤하다. 잘 지내나 봐. 남의 집 살이가 쉬운 게 아닌데. 난 귀인을 만난 것 같아. 집 나와서 처음 몇 년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진짜 못 살겠다 싶을 때 사모님을 만났어.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먹고 일하면서 공부까지 했잖아. 너는 사람 복이 있어서 남편도 잘 만날 거야. 진짜? 그런 얘기 좀 진지게 해주지. 원래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한테 함부로 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더더구나 미리 알면 뭐해. 어차피 살면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무당이 왜 필요해? 무당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사모님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저도 딸 가진 엄마라서 그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청주댁, 아참 제가 청주댁이라고 불러요. 결혼도 안 한 따님한테 이런 호칭 써서 불쾌하시지요? 아닙니다. 잘 보살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일하는 아줌마들은 다 고향 이름 붙여서 무슨 댁이라고 부르는데 어리다고 이름 부르고 그러면 먼저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붙여준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덕분에 우리 딸을 찾았습니다. 잘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영감님 건강도 좋아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자 정말 거짓말처럼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딸을 보내는 게 싫다고 했던 회장님도 비로소 몸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딱 죽고 싶다 싶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어? 그것 보세요. 이별은 슬프지만 같이 살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우리 청주댁 덕분에 내가 살았네. 우리 딸도 좋은 데로 갔을 것 같아. 그러셨을 거예요. 나중에 만나시면 되죠. 그래야지. 저는 회장님을 휠체어에 태워 정원 산책을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마침 외출하셨던 사모님이 돌아오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모녀인 줄 알겠네. 사실 딸이나 다름없지 뭐. 우리 딸이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싶어. 자기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은인이야. 두 분도 저한테는 은인이세요. 그러니 참 귀한 인연이지.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겠어. 저기 여보, 내가 말한 건 처리하고 왔어요? 안 그래도 그거 처리하고 오는 길이에요. 두 분이 말씀 나누실 때는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제가 눈치껏 들어가려고 하자 사모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어디가? 아, 두 분 얘기 나누시라고요. 갈 거 없어. 청주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일단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다음날 사모님을 저를 데리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미용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긴 왜요? 좋은 일이 있는 날은 예쁘게 해야지. 네? 몇 시간 뒤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도 가셨어요. 이 옷 한번 입어봐. 어머, 이거 너무 비싼데요. 내가 주는 은퇴 선물이라고 생각해. 은퇴라니요? 이 옷도 예쁘네.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사모님은 양손 가득 들어도 부족할 만큼 많은 양의 옷과 신발, 가방까지 사주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러더니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고서야 은퇴라니까요. 저 잘리는 거죠? 그래, 맞아. 청주댁 해고야. 사모님, 혹시 제가 따님 일을 다 알게 돼서 불편하세요? 저 보면 계속 따님 생각나셔서 힘드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사모님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멀리 오는 남자에게 손을 흔드셨어요. 여기에요. 정장을 입은 젊은 중년의 남자가 오더라고요. 청주댁 인사해. 오늘 내가 청주댁한테 소개할 사람. 네? 한눈에도 제 아버지 뻘은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모님, 설마 저 지금 선보는 거예요? 아, 물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왜? 남자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 이래봬도 변호사야. 아...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과 변호사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 하긴 청주댁이 오해할 만했네. 내가 옷도 사주고 미용실까지 데리고 갔다 왔으니. 오해라고요? 저한테 은퇴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시집 보내서 치우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청주댁을 마음대로 시집을 보내겠어? 하긴 해고는 할 수 있겠네. 근데 사유가 없잖아. 그럼 저 은퇴하고 뭐 하라고요? 최 변호사 준비해왔죠? 예.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서 내미는 겁니다. 사모님께서 그 봉투를 저에게 내미셨어요. 열어봐. 이게 뭔데요?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퇴하고 뭐 하냐고? 그건 이제부터 청주댁 자유지.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네. 건물주. 사모님, 내가 주는 두 번째 은퇴 선물. 언제까지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청주댁이라고 불리면서 내 집에서 가사도우미만 할 거야? 은퇴하고 새삼 살아. 은퇴 선물이라기엔 이건 너무 비싸요. 왜? 강남 건물 주인 되기 싫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얻는 건. 우리 딸 찾아줬잖아. 귀신 보는 거 무서워하면서도 꾹 참고 내 부탁이라고 들어줬잖아. 그거야 이미 사모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요. 나한테는 이 건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고마운 일이었어. 내 평생 한으로 남길 뻔한 일을 청주댁이 해결해 준 거잖아. 그러니 나한테 이 건물 한 채가 아깝겠어? 맘 같아선 더 해주고 싶어. 저는 사모님께 봉투를 돌려드렸어요. 정 그러시면 그냥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모님 댁에서 사모님 모시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다시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딸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사모님, 그런 건물이라면 제가 더 못 받죠. 받아서 팔든 기부하든 그건 청주댁이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청주댁이 이 건물을 미천으로 마음껏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자기 이름 세 글자로 불리면서.
사모님, 그렇게 우리 딸이 못 산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어쩌면 이것도 내 욕심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 회장님도 아세요? 회장님이 먼저 주라고 하셨어. 정말요? 사실 나는 어떻게 보답을 좀 해주면 좋을까 싶어서 집을 해줄까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언제까지 그 젊은 친구를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만 살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럼 당신 회사에 취업이라도 시켜줄 거냐 그랬더니 회사 입사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대. 그렇겠죠. 저는 검정고시로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한걸요. 그건 괜찮은데 아무래도 우리 양반 회사는 영어도 잘해야 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물었지.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 가게라도 차려줄까 했더니 우리 딸 앞으로 주려고 했던 건물 그거 주자고 하시더라고. 두 분 다 어쩜 이렇게 통이 크세요? 저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두 분이 딸처럼 아끼셔서 드리는 것이니 편히 받으세요. 다 말할 순 없지만 두 분 재산이 그 건물 한 채 주셔도 넘치게 많으십니다. 그 정도예요? 그럼 내가 그 정도 재산도 없이 이걸 넘겨줄까 봐. 청주댁은 우리 부부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뻔한 일을 해결해 준 거야. 거기다 청주댁은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회장님도 뒤늦게 그 얘기를 듣더니 청주댁한테 건물 주자고 하신 거야. 그냥 심폐소생술만 한 건데. 그때 청주댁이 나 안 발견해 줬으면 나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일 거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어떡해요? 우리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건물 받고 편하게 살아. 평생 모실게요. 이거 봐. 내가 또 이럴까 봐 걱정이었어. 그냥 명절 때나 한 번씩 와줘. 내가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저한테 은퇴하라고 하신 거예요?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야. 마지막이니까. 저 오늘 바로 나가요? 살 건 마련해 놨어. 오늘 바로 짐 빼. 사모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좋은 날 울긴 왜 울어? 노쇠하신 두 분 두고 제가 어떻게 바로 나가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젊고 힘도 센데. 젊은 사람으로 일할 사람도 이미 뽑았어. 내일부터 올 거야. 정말요?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가서 지내든 아니면 청주 가서 엄마랑 좀 지내든 해. 마지막처럼 이러지 마세요. 저 자주 찾아뵐 거예요. 안 와도 돼. 이건 진심이야. 과거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선물은 선물로 딱 받고 이제부터는 건물주로 당당하게 살아. 저는 눈물로 사모님과 헤어졌고 그 길로 엄마에게 갔어요. 그런데 엄마 집이 비어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아줌마 안녕하셨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엄마랑 연락도 안 한다더니 진짠가 보네. 혹시 우리 엄마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알다 마다. 저 앞에 큰 집 알지? 마당 넓은 집 말이야. 아, 저기 보이는 저 집이요? 근데 저 집은... 그 집 노인 두 분이 장수하시다가 최근에 한날 한시에 같이 돌아가셨잖아. 자식들이 집을 내놨어. 네 엄마 저 집이 터가 좋다면서 사더라고. 그 집으로 갔더니 정말 엄마가 있는 겁니다. 엄마... 우리 딸 왔어? 전화도 없이 어떻게 찾아왔어? 엄마 집 옮겼어? 옮겼지. 이 집에는 신당 안 차려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웬일이래? 너 어릴 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집 한쪽에 신당 차려놨던 거고 이제는 신당은 다른 데 차려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귀신 안 붙게 해줄게. 엄마, 나 잘렸어. 그래, 안 그래도 사모님이 연락 오셨더라. 너 잘랐다고. 난 속상한데 엄마는 안 속상해? 뭐가 속상해? 퇴직금으로 광남 건물 받았다며. 난 그거 안 받아도 괜찮은데. 철없는 소리 한다. 사모님이 너 좀 편해지라고 주신 선물인데 감사히 받아야지.
갑자기 또 다른 가족을 잃은 기분이란 말이야.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평생 잘 모셔. 그분들이 너한테는 내가 모시는 신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인생에 2번은 없을 귀인들이셔. 설마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런 귀인을 만날 거? 대충은 알고 있었으니까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집 나간 딸을 안 찾았지. 정말? 고생은 좀 하더라고. 곧 귀인을 만나려니 생각했어. 그대로 됐으니 다행이지. 네가 그만큼 잘 살아서 만난 거야. 우리 딸이라면 잘 살 줄 알았지. 그렇게 전 엄마와도 눈물의 상봉을 했어요. 저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엄마와 지내기 시작했고, 고향에서 고등학교 때 첫사랑과 재회해 결혼했습니다. 제 결혼식은 사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아주 근사하게 치러졌어요. 오죽하면 하객들이 어느 나라 공주가 결혼식을 하느냐고 할 정도였죠. 이 정도는 해야 결혼식이지. 언제는 안부도 전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더니. 근데 네가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랬잖아. 이제는 나도 가족 같은 걸 어떡해? 남편도 그간의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터라 사모님과 회장님을 제2의 장인, 장모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명절이면 아주 바쁩니다. 시댁 가야지, 친정 가야지, 서울 가서 회장님, 사모님도 뵈야지. 첫 아기를 낳았을 때도 사모님은 밤길을 달려서 보러 와주셨어요. 회장님도 오신다는 거 놓고 왔어. 왜요? 그 양반이 너무 느려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같이 오시지.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대신 영상 통화 좀 걸어보자. 걸어서 보여줘야지. 그 양반 오늘 잠 못 잘걸. 그 후로도 저는 딸 하나를 더 낳았고 벌써 2애가 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사이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즘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모님 혼자 그 큰 집에 계실 생각에 마음이 안 놓였는데 엄마가 사모님을 집으로 초대하셨더라고요. 엄마와 지내던 사모님은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삽시다. 제가 그런 패를 끼치면 쓰나요? 우리 집이 언니 사시던 집보다야 한참 작겠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낫잖아요. 저야 좋지만 그런 신세를 어떻게 치고 살아요? 신세로 치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졌죠. 우리 딸 언니 덕분에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는 그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뭐라도 더 주고 싶은데 더 주려고 하면 화낼 거라고 해서 더 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 그런 생각은 마시고 남은 인생 저랑 우리 애들 보면서 살아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우리 언니 동생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존댓말을 쓰세요. 저 섭섭해요. 고맙다. 내가 뭐 잘하고 산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다 얻네. 언니 딸이 다 맺어준 인연 아니겠어요? 그런가 보네. 그럼요. 엄마 외롭지 말라고 다 만나게 해준 거예요. 요즘 언니 마음은 어때요? 덕분에 편해졌지. 그럼 회장님도 따님도 다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네. 언니 마음이 편안하면 다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아요. 얼마 후면 큰애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모가 계속 차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아주 젊은 애들이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컸으니 스스로 벌어서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말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애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이모의 서울 집에서도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 저도 사모님을 이모라고 부른 지 좀 됐어요. 엄마한테 언니니까 저한테도 이모잖아요. 이모 덕에 저는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쳤던 고향에서 제 이름 3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모를 못 만났다면 저는 아마 세상살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생각하며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무당이 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한 명에게라도 친절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 친절이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고 견딜 힘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모께서 주신 건물에서 나는 수익 일부는 좋은 일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모는 자산관리사인 남편에게 자산관리도 다 맡기셨고 엄마랑 좋은 자매처럼 정답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애들도 이모를 큰할머니라고 불러요. 조만간 애들 졸업식에는 대가족이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가서 오랜만에 이모 서울집에서 다 같이 가든 파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생각입니다. 이제는 제 집처럼 편안한 곳이고 애들도 할머니 집처럼 편하게 지내는데도 저도 이모도 갈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뭉클하고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니 참 대단한 인연이다 싶어요. 이모가 제 곁에 계시는 그날까지 두 손 꼭 잡고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